안녕하세요. 구글 광고하는 여자 디디입니다. 오늘은 잠재 고객 타겟팅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디스플레이 광고할 때 잠재 고객 타겟팅을 많이 하죠. 맞춤 타겟팅 이런 걸 하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타겟팅에 대한 일반적인 광고주님들의 인식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건 하나가, 이 광고주님은 부동산 분양 관련된 광고를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노출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타겟팅이 너무 넓은 것 같다. 내 광고를 원하는 사용자한테 광고가 노출됐다면 전화가 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광고주님이 툴을 되게 잘 다루셨어요. 그래서 타겟팅을 되게 촘촘하게 타이트하게 설정을 고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저한테 그 다음날 전화를 하셨죠. 광고가 서버렸다고. 그게요, 구글 광고가요, 타겟팅을 하는 방법이 뭐 주제, 키워드, 잠재 고객, 인구 통계, 계제 위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권장을 해요. 이 모든 가능한 타겟팅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 광고를 원하는 나의 잠재 고객들이야, 이런 타겟팅을 하면 모수가 너무 적어가지고요, 광고가 작동을 하질 않아요. 노출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대로 해드렸죠. 타겟팅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이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인지 타겟팅에 대한 환상이 너무 크신 것 같아요. 내가 맞추는 활의 그 관역이 1점부터 가운데 10점, 카메라 둘른 10점까지 있는데 처음에 그 10점을 맞추겠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광고가 아예 작동 자체를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1점에서 10점짜리의 관역판으로 클릭 광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조금 타겟팅을 좁게, 관역을 더 작게 만드시고 싶으면 리마케팅을 통해서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이 경우는 이것도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타겟팅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이건 조금 잘못된 착각, 오해? 내 광고가 왜 여기서 나와? 타겟팅이 된 거야? 하는 경우. 자, 잠재 고객은요,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면 내가 일 예산과 지정한 CPC에 맞는 어딘가에 있을 때, 내 광고 노출할 수 있을 때 그때 짠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짠하고 나오는 내 광고가 노출되는 장소가, 그 장소가 앱일 수도 있고 이메일일 수도 있고 뭐 유튜브 채널 동영상일 수도 있고 뭐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 티스토리일 수도 있고 어떤 언론사 사이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만 독특하게 사용하는, 방문하는 그런 곳일 수 있어요. 타겟팅은 내 광고를 어디에 내겠다 하는 계제 위치 타겟팅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계제 위치를 타겟팅하는 게 아니에요. 잠재 고객 타겟팅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도 사람이 어디를 갈지 모르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 지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내 광고가 도서관에만 따라가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 이 지적인 사람 타겟으로 광고를 하라니까 노래방에서 광고를 하냐고. 노래방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타겟한 사람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광고가 왜 여기서 나오냐? 타겟팅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된 거예요, 타겟팅은. 근데 여기저기 나오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랬을 경우에 그 자리를 제외할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완벽하지도 않고. 일단 앱 같은 경우는 다 싸잡아서 제외 계제 위치로 지정을 해 놓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앱에 절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양이 많이 줄겠죠. 그런데 이렇게 딱 싸잡아서 제외 계제 위치로 지정할 수 있는 건 앱뿐이고요. 이 많은 광고주님들 중에 제일 이 문제적인 타겟팅이요, 애기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 연령대를 타겟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애기들이 보는 유튜브 동영상 채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애기들이 보는 거죠. 엄마 아빠 핸드폰으로. 애기들이 클릭도 되게 많이 해요. 그렇지만
애기들 채널, 키즈 채널, 키즈 동영상을 제외하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에 게재됐습니다 하는 게재 위치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를 제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키즈 동영상 채널이 그것뿐인가요? 제외해도 그만큼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진짜 제일 힘든 부분이고 이건 모두의 문제예요. 내 광고만 그런 게 아니라 애기들 키우는 연령대를 타겟으로 하는 광고주들은 모두 다 앓는 골치입니다. 그걸 못해? 인공지능이라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면서 그걸 못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를 막 하다가요. 광고를 껐어요. 내가 지금 한두 달 동안 일 예산을 10,000원씩 써가지고 클릭이 막 한 5, 600 났다. 그런 광고를 오늘 딱 껐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 사이트에 그 광고로 디스플레이 경로로 들어온 방문자가 0이 되느냐? 아니에요. 광고는 꺼서 구글 애제에는 0으로 잡히는데요.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방문자 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점점 수는 줄지만 몇 달을 가도 그 흔적이 구글 애널리틱스에 잡혀요. 디스플레이 광고로 유입됐다. 난 디스플레이 광고 하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 게재를 했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노출을 하는 거, 노출하지 않는 거, 위치를 지정하는 건 구글이 못한다고, 제일 못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게재 위치 못한다, 보장 못한다. 얼마나 못하냐면 광고를 멈춰도 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이해를 돕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늘 영상 통해서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면서 흔히 갖는 타겟팅에 대한 환상 그리고 오해 좀 해결되셨으면,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